타로가 보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타로가 이루어지는지 타로 카드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찍는 거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찍어놓은 영상이 없어서. 타로 카드를 보면 잘 맞아요. 근데 이 타로 카드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잘 맞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타로 카드가 잘 맞는 과학적인 이유들, 이제 과학의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타로 카드의 정확성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타로 카드가 어떻게 굴러가게 되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로 카드는 왜 잘 맞는 걸까요? 그쵸. 이유를 모르겠죠. 사주나 다른 것들, 신점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사주는 생년월일이라는 걸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이런 형식으로 쭉 운이 나오죠. 신점은 이제 신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타로 카드는 그런 원리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펼치고 거기에서 카드를 뽑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근접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럼 그 정확한 원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질문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거겠죠. 그럼 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나의 시선은 한 가지일 거예요. 왜? 다른 이유를 모르니까 그걸 나한테 질문하는 거겠죠.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내담자의 관점이라는 것이 하나가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여기 앉아서 타로를 봐주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질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들었으면 리더도 무언가 생각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점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리더의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듣고 카드를 펼칩니다. 카드를 펼쳐서 몇 장을 뽑아주세요, 몇 장을 뽑아주세요 해서 배열법을 펼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게 됩니다. 카드가 뽑혀져 나왔어요. 그러면 카드 한 장만 한 장마다 새로운 질문에 대한 관점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림을 통해서 질문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장을 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의 관점 하나, 그리고 리더의 관점 하나, 그리고 미래와 결과는 예측치, 추측치죠.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과거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이 8개의 관점 합치면 총 몇 개의 관점이 나오죠? 10개의 관점이 나와요. 이 10개의 관점으로 현재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현재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쨌든 미래는요, 현재가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현재는요, 과거가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가 예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동 원리. 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 이 미래가 맞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강의를 해드린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타로는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타로가 맞아 떨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장 타로 뭐 이제 6장이든 5장이든 뭐 이렇게 시중에 샵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관점이 다양할수록 현재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거든요.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내용들을 찾게 되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이 관점들이, 카드 한 장 한 장이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점들이 똑같은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배열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열법 자리마다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배열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질문을 잘 받아야 돼요. 잘못된 질문을 받거나 혹은 너무 넓은 범위의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관점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질문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로 배열법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러 가지 관점들은 이 배열법마다 자리 잡고 있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 자리들에 맞춰서 배열법을 사용을 하다 보면 세 장 카드로 소설을 쓰지 않아도 돼요. 많은 리더들이 카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토리텔링을 해라.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언가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스토리텔링일 겁니다. 근데 저는 스토리텔링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스토리텔링은 소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게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기반으로 질문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리딩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건데, 리딩을 할 때는 질문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이 내담자의 질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하면서 리더가 내담자에게 자꾸자꾸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사실을 파악해야 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카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지속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에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는 겁니다. 이 정확한 현재에 대한 분석이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솔루션까지 함께 제공해 주는 리더가 된다면 지금 시중에 있는 리더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해도 경쟁력이 있는 리더가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나는 다른 리더들과는 다른 또 다른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걸 강조를 하게 될 거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제 카드의 내용을 배워 나갈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리딩을 배워서 나갈 때는 이런 말을 이야기를 많이를 하게 될 거예요. 수용, 공감, 창의력, 연관성, 그리고 고정관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버려라 라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건 내담자의 입장을 그대로 리더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카드만 보고 판단해서 너 지금 이런 상황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리더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용이 뒤따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상황을 공감해 주어야 이 사람도 좀 더 편안하게 속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창의력이라는 건 이제 솔루션에 관련된 거예요. 솔루션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그냥 놓고 얘기 듣고 이야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카드가 펼쳐진 내용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카드 속에서의 연관성을 찾아내도록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연관성을 찾아내고 상담을 할 때 리더들이 약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고정관념이에요. 리더는 고정관념을 깨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기와 연결이 되겠죠. 창의력과. 리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향후에 리딩 수업까지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타로의 작동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카드의 의미부터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배열법에 맞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리딩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례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례까지가 프린트거든요. 사례까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리리딩 시간을 앞으로 쭉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절반 배운 거예요. 이 절반 배운 것만으로도 웬만한 사람들 카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카드 수준이 높아지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프리리딩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자유 리딩이에요. 제가 질문거리를 던지고 리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듣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점점 수정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리딩에서 상담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전문 프로 리더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어려우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